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춥다 오늘도. 그래서 낚시도 안되는데 괴담 하나 떨어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요즘에 같이 낚시를 다니는 사토시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사토시가 중학생 시절 할아버지와 사냥을 가서 경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사토시의 할아버지는 직업 사냥꾼이셨는데 그 곁에는 늘 시로와 쿠로라고 하는 사냥개가 함께 있었다네요. 사토시의 기억으로는 사냥개들이 정말 영리했고 사냥꾼인 할아버지는 동료 사냥꾼들에게도 자랑할 정도로 두 녀석을 매우 좋아하셨대요. 사토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는 날이면요, 할아버지한테 사냥 가자고, 사냥 가고 싶다고 졸라서 가끔 사냥을 가곤 했었는데 말이죠. 이럴 땐 할아버지는 사토시가 있으니까 평소처럼 숲속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가볍게 숲 외곽 쪽에서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토시를 데리고 사냥에 갈 때면요, 늘 할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만큼은 정말 엄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물론 사토시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발포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사토시는 함께 사냥을 나가면 거의 대부분 1박 2일로 다녀왔었고요. 한 번도 빈손으로 집에 오지 않았다는데요. 사토시는 나름 이게 자랑스러워서 말이죠, 부모님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면서 할아버지와 사냥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삼아 얘기했다죠. 사연이 있던 날도 사토시나 할아버지와 1박 2일로 근처 숲으로 사냥을 갔었는데 말이죠. 그날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가는데도 첫날에는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래요. 사토시 할아버지도 이거 이상하다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서 의아해하시고, 그러다 주변을 보시고는 혼잣말식으로요, 산의 형세와 느낌이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까지 하시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저게 뭐냐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듯이 앞을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도 할아버지가 쳐다보는 곳을 봤거든요. 근데 숲하고 강 그 경계쯤 되는 자갈밭 위에서요, 알 수 없는 뭔가가 손에 물고기를 들고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김새는 원숭이와 비슷하기도 하고 크기는 작은 곰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눈을 가진 동물이더라는 거죠. 그때 사토시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동물이라면서 그 알 수 없는 동물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리고 명중을 했는지 그건 물가 근처에 있던 큰 바위에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지는 동물을 보더니 잡았다면서 기쁜 듯 크게 소리치면서 그 동물이 쓰러진 쪽으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위에 쓰러져 있던 그 동물이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상황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그 동물이 있던 그 바위 위를 살펴봤다는데요. 그랬더니 바위 위에는 먹다 남은 산천어랑 아직 먹지 않은 산천어들이 널브러져 있더래요. 할아버지는 그런 산천어들을 보시면서 그걸 놓쳐서 이제 아쉽다면서 잠깐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더니만 오늘 저녁은 산천어로 때우자고. 그래서 사토시랑 할아버지는 바위에 널브러진 그 멀쩡한 산천어들을 챙긴 뒤에 사냥꾼들이 숙박을 하기 위해 만들어둔 근처 작은 오두막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두막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생선을 구워서 사토시에게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사토시 손에 직접 쥐어주셨는데, 사토시는 이게요, 아까 본 이상한 동물이 손을 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생선이 넘어가질 않더래요. 그래서 받자마자 생선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는 그런 사토시를 보면서 말없이 웃고는 그걸 다시 사냥개들한테 나눠주셨는데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거죠, 몇 마리 있지도 않은 거. 그리고 이후에 조금 지나서 할아버지랑 사냥개들은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사토시는 그 이상한 동물 생각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근데 그때 밖에서 쓱 하고 말이죠, 뭔가가 오두막 나무를 긁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속 쓱 하면서 긁는 소리만 내더래요. 그러다 잠시 후 어눌한 느낌으로 내 생선 내놔, 내 생선 내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도요, 사냥개들도 짖기는커녕 그냥 계속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걔들도 그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그건 계속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오두막 벽을 계속 쓱쓱 긁더니만 잠시 뒤엔 지붕 위로 올라갔는지 지붕 위를 걷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요. 뒤에 오두막 작은 그 창문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쳐다보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고 붉은 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는 순간 비명을 질렀고요. 그리고 그제야 그 소리에 할아버지랑 사냥개들이 일어났고, 사토시는 떨면서요, 방금 겪은 일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토시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역시나 사토시 생각처럼요, 그런 게 있었음 사냥개들이 먼저 일어나서 짖었을 거라고, 사토시가 꿈을 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눌하지만 선명하게 내생선내나 하는 좀 전에 들렸던 그 소리가 또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땐 할아버지도 듣고 사냥개들도 짖고 난리가 났다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놀란 듯이 사토시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사토시를 꼭 껴안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없다고, 나랑 내 사냥개들이 다 먹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는 오두막 안에서 그걸 죽이려고 총을 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그랬는지 명중시키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건 총소리에 놀란 듯 달아났고요. 사토시 할아버지는 그게 달아난 뒤에 그게 있던 자리로 달려가서는 그 핏자국을 보더니만 부상을 당해서 멀리는 가지 못했을 거라면서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면서 사냥개들을 풀어줬고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뒤에 사토시한테 수십 년 동안 사냥하면서 이 산에서 저런 건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놀란 사토시를 안고 달래주시는데, 그때 오두막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사토시가 오두막 밖으로 나갔더니요, 쫓아간 두 마리 중에 그 시로만 보이더래요. 그런데 하얀 시로 몸이 온통 붉은 피로 젖어 있었고요, 배가 찢어져서는 내장이 밖으로 삐져나온 상태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시로 모습을 보고 평소 애지중지하던 그 사냥개들이 잃은 분노에요, 평정심을 잃고는 바로 총을 들고 숲속으로 달려갔대요. 그때 사토시도 혼자 있는 게 겁나서요, 그 할아버지가 달려간 곳으로 따라서 달려갔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셨는지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총소리가 두어 발 정도 들려왔고, 잠시 후엔 흥분한 듯한 외침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런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닌 괴성이었는데, 사토시는 절대 자신이 곁에 없으면 총을 쏘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달리다가 넘어졌고, 산길에서 굴러서 그 뒤로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동료 사냥꾼이 총소리를 듣고 오다가 기절한 사토시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토시는 일어나자마자 의사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말이죠, 의사는 어떤 공포가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사토시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말이죠. 그래서 사토시는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토시가 발견된 뒤에 사토시 할아버지도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습이 너무 참혹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갈라지고 신체 일부도 사라졌고, 부검을 한 사람도 곰 같은 맹수에게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사토시는 그 뒤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한 동료 사냥꾼이요, 큰 소리로 그건 곰따위가 한 짓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말이죠. 일본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따지자면 먼저 건드린 건 사연자의 할아버지인 거잖아요. 조용히 식사 중인데 총을 쏘고 뒤에 그 끼니까지 빼앗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기 힘들겠죠.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건 그렇고, 일본은 지금 곰 때문에 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곰들이 이젠 민가까지 내려온다나 봐요. 그만큼 곰이 많고 만날 확률도 높다는 건데, 그런데 곰이 사람 말을 하진 않잖아요. 뭐였을까요? 뭐였길래 사람 말을 하고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진짜 무슨 요괴라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진짜 여우 보신 적 있으세요? 괴담 채널이니까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실라.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 그런 데 나오는 거 간 빼먹는 것들 그런 거 말고 네 발로 걷는 진짜 여우, 그런 진짜 여우 진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여우를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런데 그 여우들 관련해서 왜 그런 오싹한 괴담들이 많은 걸까요? 여우가 그렇게 사악한 동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하고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떠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하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북해도에 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사냥에 미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여우 2마리랑 살고 있고요. 이 얘기는 그 여우 2마리와 친구가 같이 살게 된 얘기예요. 그 친구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빠친코 게임장에서 이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선 그 친구를 부를 때 이제 빠친코 프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냥도 20년 가까이 한 친구인데요. 그 열정이 엄청나죠. 그 친구랑 같이 사냥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짐승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냄새와 흔적으로 사냥 대상을 추적하고 결국 잡아낸다고 말이죠. 그건 거의 사람을 초월해서 동물적 감각에 가까울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빠친코와 사냥 실력에 대해선 부정하는 친구가 없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친구 집에 이제 친구 몇하고 놀러가서 그 친구에게 직접 들은 얘기고요. 늘 궁금했거든요. 그 친구와 같이 사는 그 통통한 여우 2마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고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는 북해도 동쪽으로 사냥을 다녔고 수렵기간엔 거의 매주 산에 올랐었죠. 그때도 그렇게 수렵기간인 가을이었다고 해요. 그날 산탄총에 이제 손도끼랑 약간의 식량을 챙기고, 그리고 북해도는 가을이라고 해도 이제 추우니까 방한 장비도 챙기고, 친구는 사냥을 가기 전에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냥을 가기 이틀 전부터는 절대 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욕을 하면 비누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물들이 맡아서 사람의 체취를 맡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씻지도 않은 몸으로 사냥을 위해서 이제 입산을 했는데, 거긴 해마다 다니고 수렵 시즌엔 매주 다니는 곳이라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친구 말로는 눈 감고 다녀도 다 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이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는 사냥을 가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는다더라고요. 이동할 때도 그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그렇게 1시간에 2km 정도를 이동하는 속도로 걷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그런 철칙들이 몇 가지 있나 봐요. 그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냥감을 쫓을 땐, 사냥을 할 땐. 그렇게 자신만의 철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짐승 흔적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래요. 아니 찾아도 죄다 오래된 것들 뿐이고 괜찮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던 사이에 점심은 아직 전이고 점심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몸에서 기억하고 본능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런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경계를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건 확실했다고 해요. 느낌이 좋지 않은 그 냄새, 그건 불곰 냄새였다는 거죠. 친구 말에 의하면 불곰을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냥을 가서 불곰을 본다는 게. 근데 이게 또 가을 초입부터 초봄까지 그 불곰 동면 전후엔 불곰이 가장 흉폭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맞닥뜨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짐승 냄새의 근원을 알게 됐는데요. 거긴 나무 옆에 이제 땅을 판 흔적이 있었는데, 그 파진 땅에 여우가 반쯤 묻혀 있더랍니다. 물론 죽은 여우겠죠. 그리고 그 옆 나무에는 말이죠,
발톱을 간 흔적이랑 불곰이 묻힌 털이랑 그리고 분뇨를 지린 흔적까지 있었고요. 그건 불곰이 여긴 내 구역이고 땅에 묻힌 여우는 내 거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시였던 거죠. 빼박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좋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친구가 그때 불곰에게 대적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최소한의 장비로 입산했던 친구는 산탄총은 가지고 있었지만 탄환은 4발뿐이었고요. 그것마저도 사슴용 산탄총알만 가지고 있었고요. 불곰은 사슴보다 피부가 두껍고 근육이 강해서 그때 친구가 가진 사슴용 총알로는 불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불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그 녀석이 자리를 떠난 지 그 시간이 한참이 지났다는 거. 즉 바로 다시 돌아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거기서 바로 사냥을 중단하고 돌아가기로 했다는데요. 얼마 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 그리고 이젠 안전하겠지 싶어서 그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를 살피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마침 거기에 쓰러진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쉬기에 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 쓰러진 나무에 앉고 총을 이제 옆에 세워둔 뒤에 배낭에서 빵이랑 보리차를 꺼내서 우물우물 먹고 있었는데 친구는 방금 이제 불곰 흔적을 보고 온 뒤라 그때도 주변 경계를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발 쪽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멀리 크게 주변을 살피느라 가까이 발밑은 보지 않고 있어서 그 뭐가 왔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빠르게 발밑을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말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통통한 새끼 여우 2마리가 그 갓 태어났으니까 뭐가 위험하고 뭐 그런 것도 모르겠죠. 그런 새끼 여우 2마리가 친구 신발에 착 달라붙어 있더래요. 친구가 가까이 둘러보니까 이제 어미도 보이지 않고 따로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앉은 그 쓰러진 나무가 그 쓰러진 나무 뿌리 쪽이 아무래도 보금자리 여우굴 같아서 조심히 거기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거기가 여우 보금자리 굴이 맞았었고요. 그리고 새끼들은 한참을 굶었는지 빵을 조금 떼서 줬는데 냄새 한번 맡더니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그 빵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이제 고등어 통조림을 따서 주니까 진짜 엄청난 식성을 보이면서 그 고등어를 먹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친구는 그런 새끼 여우 모습을 보면서 너네 엄마 어디 있어? 많이 굶었어? 애들 밥도 안 주고 엄마 어디 갔대? 그렇게 웃으면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새끼 여우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숙인 친구에게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곁눈질로 살짝 옆을 보니까 이 불곰이 대략 5m쯤 떨어진 그 덤불에서 친구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불곰 냄새가 독해서 그 정도까지 오면 냄새가 나서 아는 친구인데 그땐 그 녀석이 작정을 하고 왔는지 바람을 등지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곰의 습성을 알아서 그 주변 경계를 놓지 않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땐 그만 그 새끼 여우들 모습에 주변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게다가 불곰 크기도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떡대가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떡대를 보고 본능적으로 친구가 이제 총을 잡으려고 빠르게 총을 보니까 바로 곁에 세워뒀던 총은 한 걸음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한 걸음 거리면 한 걸음이나가 아니라 다행히 한 걸음 안에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사냥에 경험이 없는 다른 친구들도 저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친구를 봤고요. 그때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불곰이 달리면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던 저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던 저보다 5배는 빠를 거라고 말이죠. 그런 불곰 움직임을 생각하며 총을 잡는 순간에 친구 인생이 끝나는 건 명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급격한 움직임은 오히려 불곰을 자극해서 곱고 단정한 모습으로 죽지 못할 거라는 것도 명백했고요.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운 좋게 총을 잡고 불곰이 날린 선빵을 피해서 불곰에게 총을 조준했다고 쳐도 그때 친구 총은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친구가 가진 총알 4발은 친구 사냥조끼 왼쪽 어깨 주머니에, 그것도 혹시라도 빠질까봐 확실하게 덮개를 잠근 그 주머니 안에 아주 안전하게 들어있는 상태였다는데요. 그런 여러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불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불곰을 경계하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때 친구 발 아래에 있던 새끼 여우가 불곰을 보고 뀨 하는 그 여우 새끼 울음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끼의 울음은 포식자를 흥분시키기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때까지 친구와 눈싸움을 하면서 친구를 주시만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던 그 불곰이 그 새끼 여우 소리에 천천히 친구 쪽으로 다가왔고요. 친구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쩌지. 그런데 딱 여기까지더래요. 영화나 뭐 다른 거 보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탈출할 여러 생각이 떠오르던데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쩌지만. 그 떡대 불곰은 눈을 부라리고 친구를 노려보면서 말이죠,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리고 곰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한기가 더해진 그 이상한 느낌, 그건 오싹한 느낌으로만 친다면 바로 앞에 있는 불곰보다 더했고요. 그래서 등 뒤를 보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움직이지 말아요, 그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놀랐고요. 여우가 심장을 먹을 때 손으로 가슴을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서 심장이 튀어나오게 한 뒤에 먹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때 친구 앞까지 다가온 불곰이 일어섰다는데요. 그 크기가 적어도 최소 2.5m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훅훅 하고 코로 거친 숨을 내쉬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위협을 하는데 순간 그 모습에 친구는 눈을 질끈 감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더래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불곰이 내뿜는 숨소리에 그 고약한 입냄새까지 전해지는데 정작 친구에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눈을 슬쩍 떠보니까 곰이 위협은 하는데 그 시선이 친구가 아닌 친구 등 뒤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친구도 느낄 수 있는 한기가 뒤에서 전해지고 뒤에서도 알 수 없는 격분한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때 친구가 느낀 신체적 그 체감만 말한다면 말이죠, 주변 기온이 한순간 순식간에 주변이 얼고도 남을 정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친구 뒤를 보던 불곰이 4발을 땅에 짚으면서 눈을 피했고 말이죠. 그 모습은 동물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정도로 겁을 먹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 발 아래 있던 새끼 여우가 또 새끼 여우 그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었고요. 그러자 그 불곰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시 덤불 속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하지만 불곰이 그렇게 도망을 간 뒤에도 친구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좀 전 불곰보다 더 살벌하고 오싹한 기척이 등 뒤에서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놀라서 친구가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점점 그 오싹하고 살벌한 기운이 사라지면서 부탁드립니다 하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등 뒤에 그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때 발밑을 보니까 새끼 여우가 그 새끼 여우 2마리가 신발 끈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면서 친구 신발에 바짝 붙어 있었고요. 친구는 바로 그곳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혼란한 거죠. 이게 말로 해도 믿지 못할 일을 경험했으니 친구는 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불곰이 다시 이제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직 혼란이 가시지 않은 머리를 쌓았고 그리고 2마리 그 새끼 여우도 쌓았고 하산했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새끼 여우를 보니까 그 어미를 잃고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게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새끼 여우들에게 이유 모를 위안도 느끼고 그래서 2마리를 키우기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과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강하게 들더래요. 그 여우들과 동거를 하게 된 게
그런 일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 옆에 있는 그 여우들을 보니까 여우인데도 꽤나 통통하더라고요. 친구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침성까지 있는 녀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가 여우들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본 땅에 반쯤 묻혀서 죽어있던 그 여우, 아마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우들의 어미 여우였겠지. 그때 불곰에게서 구해준 것도 그 어미 여우였을지도 모르겠고 말이지. 라고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여우에 대한 경험담들이 좀 있던데 이건 좀 색다른 경우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불곰에게서 사연자를 구해준 그 등 뒤에 있던 그건 정말 사연자의 말처럼 아기 여우들의 어미 여우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은 귀신과 요괴 이 둘 중에 살 떨리는 얘기다 하면 어떤 쪽이 더 끌리세요? 전 요괴하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부터 떠올라서 그게 그냥 만화 같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엔 귀신보다 요괴 얘기가 더 진짜 같고 끌린다는 친구도 몇 있어서요. 괴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역시나 사람은 다 다르구나 합니다. 그래서 넌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네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릴 적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모임은 그 친구 중 술집을 하는 친구네서 하고 있고요. 이건 그렇게 모였을 때 친구 중에 목수일을 하는 친구가 해준 정말이지 믿기 힘든 기묘한 경험담이에요. 그 친구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목수가 집안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런 집안의 2대째인 그 친구 스승이자 부친이 그때 모임이 있기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중마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갔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친으로서도 그리고 스승으로서도 매우 존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묘소로 자주 성묘를 갔었고요. 그러던 중 맡았던 큰 공사가 성냥을 마친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 묘소에 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이제 차질 없이 큰 문제 없이 공사를 마쳤다고 말씀도 드릴 겸 성묘를 갔다는데요. 화창한 낮 시간 정성껏 청소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비릿한 냄새가 흘러오더래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이자 스승들에게 맡은 공사 마침을 보고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애써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손을 합장하고 있는데 그때부턴 비릿한 냄새에 낄낄거리는 여자 웃음소리까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 친구는 뒤에 있는 여자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묘를 방해한다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매섭게 눈을 치켜뜨고 주저없이 돌아봤다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비릿한 냄새가 한층 더 그렇게 진하게 전해질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뭐였지 하면서 묘지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기겁을 하고 뒤로 낮아빠졌다는데요. 언제 왔는지 좀 전 성묘를 드리던 아버지 묘석 위에 말이죠. 원숭이 같은 몸에 얼굴은 여자 얼굴을 한 그런 기괴한 놈이 새빨간 입술 사이로 기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는 실실 웃으면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그런 상대를 봐도 무섭다라기보단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석 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격한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희미하게 주먹 끝에 닿는 그 느낌이 전해지는 순간 그때 그 기괴한 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방금 그게 뭐지 하고 멍하니 있는데 그때 또다시 등 뒤에서 좀 전처럼 지독한 비린내에 그 듣기 거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 냄새와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서는 그때 다시 주먹을 쥐고 뒤를 돌아보려는데 그 순간 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생전 아버지 목소리였다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는 친구도 뒤돌아 보려던 걸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합장을 하고 빌었다네요. 그렇게 합장을 하고 빌기 시작하니까 웃음소리는 더 커지고 비린내도 더 지독해지고 친구 몸에선 진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기를 몇 분? 체감적으로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비린내도 사라지고 그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 뒤 친구는 합장을 풀고 허겁지겁 차로 돌아와서 차에 타자마자 평소 친분이 있는 그 신주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여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무탈하게 끝나기를 기원하는 그 의뢰자나 그 친구 스스로의 필요로 신주나 스님을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그때 연락을 한 신주는 친구와 나이도 동갑이고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법력이라고 하나요? 그쪽 사람들 사이에선 신통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신관은 지신제 때문에 전화를 했냐면서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려고 했다는데, 친구는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관 얘기를 끊으면서 다급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요. 묘지 묘석 위에 그 이상한 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바로 불제를 지내달라고 말이죠. 신관도 그때 친구가 평소 모습과는 달라서 진지하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바로 준비를 하고 와서는 그날을 넘기지 않고 불제를 지냈다는데요. 불제를 마치면서 신관이 친구에게 그러더래요. 좋은 스승이자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때 만약 돌아봤다면 지금쯤 너도 여기 누워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신관은 깨끗하게 청소된 묘자리를 가리켰고요. 친구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괴상한 현상도 경험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끝에 한 말이 요괴를 만난 그날 불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 몰래 소변을 지린 바지를 직접 빤 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난다면 그 요괴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독한 비린내라고 했을 땐 가파쯤 되는 그런 요괴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숭이 몸에 여자 얼굴이라, 그리고 뒤돌아봤을 땐 없었는데 다시 보니 묘비 위에 앉아있었고, 신관인 친구 말을 보면 목수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귀신이든 요괴든 죽이려고 나타났으면 깔끔하고 빠르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랑 다르게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